이영석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아주 좋은 칼럼을 주셔가지고 뭐 제가 대독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미흡해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을 우선 말씀해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새해는 덕담을 해야 한다는데 정초는 나라 행편이 도무지 덕담을 할 만한 그런 행편이 아니어서 뭐가 잘못되어 있나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네요. 네. 그럼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라고 봐야겠죠. 정치라는 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정치인데 내가 보기에 문재인의 정치는 더 나은 내일이 아니라 가는 곳이 하나도 안 보이는 어두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은 지난 연말부터 맹 나온 게 선거법, 뭐 공수처, 무슨 조국, 추미애, 뭐 검찰 개혁 그런 것만 가지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야당도 보이고, 근데 내 생각으로 정말로 이 나라의 중심 문제는 정치의 주제가 안 돼 있다. 그게 참 딱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원자력, 원전 폐기, 예. 원전을 파괴하는 일, 기업을 죽이는 기업관계 3법, 그리고 대한민국 허물기. 대한민국 화물기.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엔 이게 정치의 중심 문제인데 그저 문재인이가 달리는 거지 그에 대한 토론도 논의도 반대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도 정치 따라서 관심 가는 게 추미애가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또 좀 있으면 다가올 서울시장이 뭐 어떻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원전의 파괴, 기업 3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북조선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자력 문제 도대체 왜 원전을 파괴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시진핑이 원하고 김정은이가 바라고 그런 거 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엊그제 국회를 통과한 기업 3법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중국 공산당 스파이가 감사로도 들어오고 김정은이가 파견한 첩자가 간첩이 우리나라 유수한 기업에 감사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걸 문 닫고
김정은이와 함께 가거나 어쨌든 그런 대한민국이 북조선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 염려를 나는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감히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문재인뿐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 얘기는 김대중이가 했고 노무현이가 했고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김일성이는 민족 자주국가를 세웠고 그래서 민족 지도자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은 친일파고 독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국 과정을 보면은 북한은 해방 11년의 해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북한은 해방을 맛보았지만 열흘 지나서는 소련군과 소련군이 데리고 온 88 여단의 김일성 부대에 의해서 북한은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그런 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11년간의 해방입니다. 대신 남한은 38 이남은 공산당과 자유주의자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3년 동안 적어도 1000명을 넘는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좌우가 논쟁하고 토론하고 전쟁하면서 세운 그건 자유의 나라고 북조선은 스탈린의 명령 따라서 스탈린의 각본대로 공산화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 이름조차 스탈린이 지어준 이름인데 그걸 주체의 나라, 자주의 나라,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태양 한다니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승만을 독재자 그럽니다. 이승만 어떤 독재를 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이승만 지하 12년간에 이승만을 위한 신문이 없었습니다. 방송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승만을 반대하는 김성수, 신익희, 조병옥의 당은 있었습니다.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동아일보입니다. 김성수가 동아일보 사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위 장면, 캐톨릭을 대표하는 게 장면입니다. 캐톨릭의 신문이 그 당시 경향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반대하는 신문,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당시 한국의 5대 신문에 들어가는 신문들입니다. 이승만 신문은 없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그건 너무 길어서 건너뛰겠습니다. 네. 왜 이승만 독재 그러는데 이승만 시대에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도 자유롭게 보도를 했습니다. 4.19 때는 방송이 데모 현장에 가서 데모를 생중계했습니다. 그걸 독재라니.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가장 민주적이었던 시절이 보다 민주적이었다면 민주주의가 뭐 어떤 게 가장 민주주의 모델인지 모르지만은 가장 민주주의 모델 가운데 가장 권력이 많이 분점되고 했다면
나는 이승만 시대가 민주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대통령들 중에 이승만, 박정희는 장기간 통치를 했지만 물러나면서 온 재임 중에 제 집을 지은 것도 없습니다. 재산을 축적한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준 재산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김대중은 지금 1,000억 불이 넘는 돈이 미국에서 발견돼 가지고 미국의 재무성, 미국의 FBI 그리고 한국 국세청까지 참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은 빼있지만 아마 미국은 조사를 진행했고 거의 마무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부정사건으로 자살했어요. 자살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비교해 봅시다. 누가 깨끗하고 누가 나라와 국민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김대중, 노무현이 이승만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런 여론사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 역사에 대한 인식, 국민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 얘기를 하자면은 아마도 책 3권도 부족할 겁니다. 제가 간단히 줄여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비틀고 한 건 오래됐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강주 사태입니다. 강주 5.18을 한국의 대학생들이 알게 되는 것, 배우는 것은 북한에서 만든 사진을 통해서 북한의 방송인 통일의 소리인가 하는 북한 방송을 통해서 강주 사태를 들었습니다. 북한이 만들었던 사진을 보면 대한민국 국군이 강주 시민을 학살하는 것으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이걸 대학가에 그 사진이 돌고 북한이 국군이 인민을 학살했다는 방송이 분투돼 가지고 그것이 대학의 소위 MT 같은데 교재로 활용되고 모든 대학생들이 돌려가면서 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래 젖가슴을 도려내는 노래가 있고 대금으로 내리친다는 영화가 있습니다. 강주에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대학가에 떠돈 소문이 떠돈 것은 그들이 대학가에서 배운 것은 본 것은 젖가슴을 도려내고 대금으로 내리치는 잔악한 국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은 몹쓸 나라다. 이승만도 지독한 독재자고 박정희도 나쁜 독재자고 라고 인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문재인을 가장 지지한다는 40대, 50대들, 이 386들 오늘 586들이 바로 그 시절 대학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배운 것입니다. 둘째 하나는 김일성의 공작입니다. 4.19가 났을 때 김일성이가 남조선을 적화할 수 있는
적과 동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개탄을 했습니다. 그 4.19 이후 김일성이 계속해서 대남 공작에 대한 지시를 합니다. 맨 먼저 지시한 것이 대한민국에 고등고시라는 게 있다. 행정고시라는 게 있고, 똑똑한 놈들은 고시생으로 준비시켜가지고 판검사, 행정부 할 일로 넣어라. 대한민국은 돈 좀 있으면은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다. 그쪽으로도 넣어라. 대한민국에는 신문들에 여러 신문들이 있다. 그 기자도 만들어라. 소설, 영화, 드라마 이 작가들도 양성해라. 이것이 70년대 약 3년에 걸쳐서 간부회에서 지시한 김일성의 지시입니다. 그 지시 따라서 김일성의 대남 공작이 진행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얼마나 많은 김일성 장학생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김일성이 그 장학생을 만들어냈는데 뿌리는 돈이 얼마나 많았다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철 선생님과 하는 주인공 김영환은 대학 시절에 김일성을 지지하고 존경해서 평양에 갔습니다. 김일성도 만났습니다. 김일성이 그 대학생한테 준 돈이 40만 불입니다. 4천만 원. 그때 4천만 원이면 아마 여기 내려와서 집을 한두 채 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돈을 대학생한테 던진 것이 김일성 정권입니다. 저들 인민은 굶기면서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남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할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 김영삼 정권이 야당 사찰했다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김대중이가 고문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공조원들 다 잘라내고 이름도 바꾸고 그러면서 대공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마음대로 김일성 장학생을 양성화해서 그 표시가 바로 우리가 본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입니다. 강주 국군을 학살 군주로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데는 김일성 장학생 손길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염려를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에서 오늘 대한민국은 자유화가 아니라 친북 공산화 물결, 대한민국 번영과 발전,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린 사람들을 매도하는 그런 나라로 타락을 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드러났는데도 이걸 문제로 제기하고 이걸 고쳐가려는 노력이
노력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왜 정당은 없어진 건가? 지금 정당이라는 것이 우리 건국 정신을 살리고 헌법에 성실하고 그런 정당이 없습니다. 이승만을 바쳤던 자유당 정신, 박정희의 근대화 작업에 주역을 했던 공화당, 그 전통을 계승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노태우 시절에 공화당 노태우 시절에 3당 합당이라는 거 하고 난 뒤에 김영삼이 민정당을 접수하면서 공화당 계열을 몽땅 다 잘라냈습니다. 겨우 마지막 남아있던 김윤환 등 그래도 준공화당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회창이라는 폭적은 대법관 출신 이회창이가 그거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당은 김대중의 아이들과 386 운동권들, 그게 민주당입니다. 국힘인지 국민의힘인지 하는 정당은 김영삼의 아이들입니다. 대통령을 보십시오. 김영삼이가 발탁한 노무현 문재인이가 김대중 꺼내 가가지고 지금 김대중 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당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로 개탄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이 존경하고 기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존경하고 기리는 사람을 보십시오.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씨가 누굴 존경한다 그랬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신영복. 문재인이가 존경한다는 사람. 신영복. 신영복. 네. 통역당으로 사행을 면하고 종신지형을 받았다가 사면받아 나왔던 공산주의자입니다. 김일성주의자입니다. 80년대 사면돼가지고 석방돼서 나와서 신영복이 한 소리는 내가 감옥 안에서 전향선을 썼지만은 그건 전술적으로 필요해서 쓴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통역당, 김일성의 당, 조선노동당의 노동당 당원이 된 데 대해서 절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으로 존경하는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예, 사상가라 그러죠. 이런 사상가죠. 함석헌 뭐 등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존경한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출적으로 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김구 기념관은 온 사방에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기념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승만, 김일성, 김구 이 세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참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이승만, 김구는 비교해도 하늘과 땅만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김구입니다. 나는 김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아는 어느 후배는 그랬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해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승만 앞에는 고개가 숙여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아니었구나 하는 게 김구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학 교수를 포함해서 소위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이승만의 책 하나 안 읽고 이승만을 독재자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거릇된 우리 정신, 우리 정서, 우리 풍토 이것을 고쳐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힘 같은 정당은 사라져야 합니다. 문재인 앞잡이로밖에 안 보이는 김종인이 같은 자, 부패한 김종인이 같은 자, 윤석열의 똘맹이로 보이는 주호영이 같은 자, 이런 자들을 청소해야 국힘이 바로 섭니다. 이제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나라를 바꿔야 됩니다. 김정은이를 특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김정은이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그런 헛소리 하는 자 아닌 김정은의 앞자로부터, 김정은의 총포로부터 북한 인민을 살려내자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건 미룰 수 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은 아마도 김정은이가 죽을 때까지 북한을 다스리고, 어쩌면 남한에도 김정은의 쫄개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이런 땅으로 가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이런 탄식의 소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현재로 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이 이제는 탈정치를 한다는 이런 걸 청와대 아주 고위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중앙일보가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뭐 특종이는지 뭐 그리고 여의도가 앞으로 이제 뭐 앞장서서 뭐 예?
하고 자기는 자기 뭐 그런 계획 목표인지 뭐 그런 데 집중한다는 참 재미있는 얘기네요. 예, 아까 제가 잠깐 참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 탈원전하면서 탈정치까지 하겠답니다. 원전을 파괴하더니 예, 탈정치 그러면서 한국 정치를 이제 더 파괴할 작전의 모양인데 네, 도대체 저 탈정치라는 게 있습니까? 예. 탈정치라는 말이 있습니까? 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탈정치를 합니까? 난 도무지 이 사람들이 이 좌파 사람들 네, 쓰는 용어에 아주 잘못된 게 있습니다. 레닌의 용어 전술을 잘못 배워가지고 예를 들면은 네, 소위 적폐 청산 그럽니다. 예, 적폐청산. 적폐가 어떻게 청산이 됩니까? 청소하든지. 예, 아,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적폐를 청산합니까? 예, 청산이라는 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건데 예, 적폐를 뭐 줄 게 뭐 있습니까? 네, 네, 받을 건 또 뭐 있고. 예, 우파 사람들 몰아내는 거 이런 것도 청산 그럼 인적 청산 그럽니다. 네. 진짜 그 뭐든지 청산이네 그런 그러니까 걸까. 탈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참 깜빡해서 이왕 생각나는데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김종인이라는 자는 박근혜 이명박이가 정치를 잘못한 데 대해서 그래서 하나는 퇴임해서 하나는 대통령 도중에 쫓겨나가 감옥살이 한 거 국민께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김종인이라는 자는 망해가는 동아은행에 뇌물을 받아먹고 그리고 결국 동아은행은 사라졌습니다. 그런 자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사과한다? 박근혜는 돈을 챙긴 게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명박은 뭐 어쨌든 뭐 돈도 많고 하긴 하지만 대통령 재임 때 뭘 잘못했다 해가지고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뭐 다스인가 뭐 예, 하는 그게 자기 기업인데 예, 그게 소유인데. 뭐 지 개인 기업인데 여기 뭐 뭘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고 있습니다. 네, 그걸 왜 다스가 그건 대통령 되기도 전 때 지 기업인데 예, 서로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 그걸 왜 국힘이 사과를 합니까 국민한테? 그렇게 말입니다. 정신 나간 놈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국힘이라는 정당에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서 예, 국민의 힘이라고 또 이런 이렇게 한심한 친구를 어떻게 대표를 이 사람을 대표로 끌어와가지고 비상 대책위원장 이게 뭐 대표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한심한 정당이 어디 있어요? 이 정당이랍시고 국회에 백석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김전희가 내는 아이, 그 부산시장이건 서울시장이건 울산시장이다. 예, 대해서는 안 된다. 부산시장이건 서울시장이건 예. 대해서는 안 된다. 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당을 살릴 방법이 있겠습니까? 전당대를 해야죠. 그건 안 해도 됩니까? 제야에 있는 우파의 많은 지사들이 네, 뜻을 모아가지고 김종인이나 주호영이 같은 걸 국힘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국힘을 표를 안 주도록 네, 국민을 설득하든지 해서 예, 새롭게 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위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85년 2.12 총선 같은 그런 때 그 신민당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그 주축을 이루어갔던 그 시절 같은 그런 또 하나의 운동이 가능할까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네. 이 시장 선거에서 국힘이 철저하게 망하면 네. 국힘에 있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도 국힘을 바꾸거나 세력을 대동하는 이 우파 세력, 우파 단체들 이런 사람들과 손잡고 새로운 당을 만들지 않나. 그래야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뭐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하긴 뭐 대통령 선거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그거 대통령 선거를 할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누가 보이지 않냐면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보이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5년은 다음 대통령이 아무리 문재인 사람을 당선시켰더라도 여론 때문에 조사하고 뒤져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문재인이 퇴임 후가 되면 수습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퇴임 후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수사당하고 하는 일을 없도록 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 않는 건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헌법을 바꿔가지고 내각제라는 이름으로 의원집중제를 하고 대통령은 그대로 차지하면은 공수처 가지고 무슨 문제가 나오면 문재인 재임 때 이런 문제 있었다. 그러면 대통령 말을 고분고분 대통령 말에 따라 움직이는 공수처 가지고 공수처가 조사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보니까 뭐 의미입니다. 별로 위반한 거 없다. 그래가 불기소해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다. 그거 믿고 저렇게 탈정신이 하면서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개헌하는 거는 김종인이하고 문재인이가 함께 개헌하기로 김무성이 유승민이 따위 사이비들이 합동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사실 그 황교안이라는 대표가 있었지만은 그 김종인이 들어와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 또 했는데 그 결과 상임위원장도 다 날라가 버리고 뭐 그냥 저쪽으로 엎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나는 참 그 황교안 얘기가 나오니까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 황교안이라는 이 사람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자가 정치를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지금 저 생각이 나는데 미국의 어느 학자가 경제를 모르는 법학도는 큰 해악을 끼친다 그랬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법학도는 큰 해악을 끼친다. 오, 좀 해악을 끼친다고 그랬습니다. 네. 내가 정확한 그 워딩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네. 그런 요지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네. 판검사 했다는 친구들 이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도 보면 20%가 넘는 27% 가까이가 법관 출신입니다. 네. 제발 판검사 한 작자들은 그냥 그대로 변호사 하고 주십시오. 정치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누가 그럼 정치를 해야 되냐. 미국 같은 나라처럼 기업을 통해서 공업을 통해서 제대로 생산하고 나라를 살찌게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산농공상이 아니라 이제는 예. 공상농사 공상공사. 예, 글줄기나 이랬던 자들은 그저 뭐 기자하든지 네. 면세기 하든지 이런 건 하고 선생하든지 이런 건 하고 예. 정치하는 거 장관하고 차관하고
이런 거는 제발 기업을 알고 경제를 알고 그리고 과학도들.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네. 이승만, 박정희 모두가 중요한 게 과학도입니다. 과학. 예. 무슨 정치학이다 법학이다 한 자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자력을 공부하고 기계공학을 하고 전자공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중용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과학도들을 중용할 때 나라가